안녕하세요. 꿈틀책방 윤이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꿈틀책방 윤이사로서 책도 좀 소개하고 책도 좀 팔고 그런 거에 솔직한 목적이 있는데, 그래도 더 중요한 목적은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꿈틀책방 윤이사를 만날 수 있는 날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꿈틀책방 13시에서 1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 책도 사셔도 되고, 또 일찍 오시면 저랑 같이 세계문화유산 장릉 산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All Time Best, 세계 All Time Best,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스카펙이 쓴 작품인데요. 스카펙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원래 영어 책 제목은 The Road Less Traveled. 발음 좋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덜 여행해 본 길, 그러니까 덜 가본 길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사람들마다 그런 정신적인 그 깊이가, 어떤 사람은 더 깊이까지 여행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얕은 데만 경험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사실 좀 잘못됐죠. 의무적으로 번역했으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 뭔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꼭 가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The Road Less Traveled, 덜 가본 길, 그 덜 가본 길을 어떤 사람들은 더 가보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가보기를 권장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사실 여기 보시면 이 시리즈가 3권인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고 저 너머에, 세 번째 끝나지 않은 여행. 이거를 한번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그대로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The Road Less Traveled, The Road Less Traveled and Beyond. 그 다음에 Further Along the Road Less Traveled. 영어로도 한번 읽고 다시 또 한국말로 한번 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참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한 6년 전, 7년 전에 불면증으로 심하게 이제 불면과 뭐 우울 뭐 이런 걸로 좀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상담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책인데, 저는 2권부터 읽었어요. 2권부터 읽었는데 2권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꼭 좋겠고, 오늘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5분을 안 넘기려고 했는데 벌써 3분 25초네요. 이 책 시작이 인생은 고해다, 그 부처님의 그 위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Life is suffering, 삶은 고통스럽다. 이것만 받아들여도 인생의 절반의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이제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그 원래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산스크리트였을까요? 고대 뭐 인도였겠죠. 두카라 그러더라고요. 두카는 뼈가, 관절이 이렇게 이 소켓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연골이라 그러나요? 소켓이 뭐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어그러진 그 정도의 그 고통을 그 두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다. 근데 고통스러운데 현대 미국인들, 뭐 한국인들도 그렇죠. 너무 내 삶은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인생 자체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고통스럽다는 거를. 그렇지만 거기에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을 회피하다 보면 반드시 노이로제로 나타난다. 이게 영어로 좀 더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Neurosis is always a substitute for legitimate suffering. legitimate한 suffering. 어떤 고통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합법적인 legitimate한 suffering인데 이거를 자꾸 회피하다 보면 뉴로시스가 substitute, 그 대체자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그 삶은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이렇게 회피해. 아, 나는 괜찮아. 뭐 바쁘게 지내버리죠. 알코올에 중독될 수도 있고, 섹스에 중독될 수도 있고, 뭐 일에 중독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회피하다 보면 반드시 노이로제로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노이로제와 성격 장애, 뉴로시스하고 캐릭터 프로블럼, 뉴로시스는 신경증, 그러니까 노이로제죠. 노이로제와 성격 장애를 구별하는 건데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이것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노이로제, 그 신경증은 자기 자신을 정말 괴롭게 하는 거를 여기서는 노이로제라고 하고 있고, 성격 장애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무조건 문제야. 주위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탓하고 나의 이런 거는 이 사회 탓이야, 우리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한 거를 성격장애라고 하고, 신경증, 노이로제는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갈 때 우리 아마추어들은 골프 클럽 한 서너 개만 가져가면 되는데 100개 가져가지고 낑낑대는 거. 근데 이제 이분은 신경증, 노이로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된다, 정신과 의사로서 보기에. 근데 성격 장애는 고치기가 좀 어렵더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약간 칼 융의 그런 견해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칼 융이 한번 이런 말을 했었대요. 아주 그 formalized religious organization, 그러니까는 딱 그런 예배 형식이 있고 그런 종교 형태가 오히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face to face로 만나는 거를 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칼 융도 그렇고 스카펙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치유될 때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신이 됐던 뭐 higher being이 됐던 invisible something great power, 뭐 이런 거가 됐던 그런 것들을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칼 융은 말년에 1970 몇 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BBC 이 책에 나와요. BBC랑 인터뷰하는데 칼 융은 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칼 융도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뭐 잠재 의식, 그 다음에 그 잠재 의식에 뭐 어떤 뭐 큰 존재가 이렇게 은혜, 은총이라 그래야 될까요? 신비, 뭐 이런 것들이 사람 치유하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BBC가 그걸 알고 너는 그래서 맨날 뭐 그런 은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했는데 칼 융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딱 그 칼 융의 시그너처, 그 파이프 담배 쫙 피면서 처칠처럼, 하나님을 믿냐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해 보니까 그 치유의 영역이 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그 뭔가 있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저 틀릭스도 모르는데 스카펙 책 읽어보면 약간 그 칼 융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인용해봤고, 이 책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이제 챕터 쪽에 치유에 있어서 은총의 그런 영역들을 강조하는데, 이제 벌써 10분이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맞지만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자면 어떤 예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나왔는지 2권에 나왔는지 아마 첫 번째 권에 나왔을 거예요. 어떤 프로페셔널한 여자를 그 칼 융이 상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꿈에 이제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절대 자기가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니까 그럼 뭐 신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황금 풍뎅이가 자기 침실로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 융한테
그런 이상한 꿈을 꿨다고, 세상에 황금풍뎅이가 어디 있겠냐고 그랬는데, 그 상담하고 있는데 그 창문으로 황금풍뎅이가 진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칼륨이 황금풍뎅이라고 이거 말하는 거냐. 그래서 그 세렌디피티, 그런 우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뭔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스카펙도 말하고 칼융도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면 치유가 좀 더 빨라진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쪽을 좀 오늘 많이 강조했는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회피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분석하고 하는지, 그 다음에 예시들도 많아요. 실제 상담 사례, 어떤 사례는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은총하니까 가장 생각났던 게, 이 스카펙은 이 무의식 자체가 모든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아까 계속 제가 말했던 뭔가 있다라는 그런 은총, 이게 그 무의식의 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렌디피티, 그런 우연 같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에 recognize, 깨닫다. 이거는 커그가 원래 라틴어에 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그냥 알면 되는 건데 굳이 re를 썼어요. 다시 깨닫다. 이 말은 이미 우리의 무의식은 그걸 알고 있는데 다시 깨달을 뿐이죠. 교육을 통해서. educate도 여기서 말하는 건 edu가 밖으로 꺼낸다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미 있는 거를 밖으로 꺼낸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이론을 많이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런 우울증 치료나 이것들은 이제 약으로 다 치료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웃데이트 된,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이론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도움을 많이 얻었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이 안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말해서 그렇지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책을 이번 달 책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꼰트 책방에 있을 예정이니 오셔서 이 책도 많이 사시고 미리 주문하셔도 됩니다. 네이버 꼰트 책방 치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에. 그래서 이 책을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이 책이 제 삶의 40대 그 초반에 읽었던 책인데 30대 후반이군요. 좀 제 삶의 이정표가 된 거는 확실합니다.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다 했는데 편집 안 하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